나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며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달콤한 말보다 진실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관계가 언제나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피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였습니다. 부모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으며 서로를 향한 감정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큰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서운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연락을 하고 부모 집에 모이면 어색한 웃음이라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려도 그 자리에서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빛 하나, 한마디 말이 우리를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투가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던 말이 이제는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의 행동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재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은 불을 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돈은 불씨가 아니라 바람에 가깝습니다.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묻어둔 감정을 평생 숨기고 살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관계의 균형을 조용히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난 뒤에는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 묻혀있던 감정을 깨워버립니다. 왜 늘 내가 더 해야 하지? 왜 나는 항상 양보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감정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려져 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기록들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부모를 더 자주 찾아왔는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썼는지,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졌는지 평소에는 그 기록을 꺼내지 않습니다. 굳이 들춰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록이 펼쳐지는 날이 옵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날, 집을 정리하는 날, 혹은 남겨진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마음속 장부가 조용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공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사실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느낍니다. 누구나 자신이 더 많이 참았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말다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시작되는 형제 사이의 갈등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의 진실은 때로 따뜻한 말보다 더 차갑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면서 많은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형제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유는 단순해 보입니다. 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이유는 훨씬 더 조용하고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방식과 관계가 변하는 구조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는 모두 같은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누구든 부모 앞에서는 자식입니다. 형이든 동생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부모 앞에서는 그저 한 집안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는 묘한 평등이 있습니다. 누가 조금 더 잘나더라도 그것이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그 균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난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는 더 이상 같은 자리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는 가장이 되고 누군가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형제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전에는 함께 나누던 문제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의 계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부담해야 하는지, 누가 더 손해를 보는지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사실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도에 따라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는 자신이 더 고생했다고 기억하고 누구는 자신이 더 참고 살았다고 느낍니다. 평소에는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굳이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부모의 일을 정리해야 할 때나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기억들이 갑자기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조용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내가 더 했는지 아니면 상대가 더 했는지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면 결국 말투와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비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끼리 서로를 비교해도 그 비교에는 어느 정도 멈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나면 그 멈춤이 사라집니다. 누가 더 안정된 삶을 사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성공한 자녀를 두었는지 같은 비교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상대를 낮추거나 멀리하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형제 관계는 더 이상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가족이 함께 들어오면서 관계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자신의 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녀 역시 자신의 부모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형제를 가족의 일부로 보기보다 한 발 떨어진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더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문제들이 이제는 설명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겹치면서 형제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인간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관계의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그 변화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덜 상처받고 조금 더 조용한 마음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말하지 않는 두려움이 하나씩 자리 잡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을 지나고 60을 넘기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혼자가 될까 하는 생각이.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곁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떠나고 친구가 멀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같은 두려움이 자랍니다. 늙어서 외로워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걱정이 조금씩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지, 앞으로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시간과 경험이 가볍게 취급되는 순간 마음은 깊이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은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존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에게 더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울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형제만은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작은 말 한마디도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를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마음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붙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잠시 함께 머무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중심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넘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한 발 물러섭니다. 그 차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작은 말도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단단하면 그 말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때로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바라볼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관계는 조금 더 가볍게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마음은 조금 더 평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나를 지킬 것인지, 그리고 언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지, 그런 작은 태도들이 삶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자주 느꼈습니다. 많은 갈등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짧은 표정 하나, 또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나오는 작은 반응이 관계를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보다 침묵입니다. 침묵은 포기나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하면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말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많은 갈등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쌓인 장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더 했다는 생각, 내가 더 참았다는 기억, 내가 더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록이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관계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장부를 스스로 덮어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공정함을 따지기보다 평온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공정한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주고 누구는 조금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하면 그 차이는 크게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마음속에서 원망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말들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일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돈은 가족의 마음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친 뒤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와 통화를 한 뒤에도 마음이 오래 무거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밤에도 계속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라고, 나는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설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관계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후반부를 더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참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뒤로 물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어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덕분에 많은 가정이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부모가 떠난 뒤에는 그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익숙해진 태도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중심이 없는 친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중심이 없는 양보는 결국 마음속에 쌓인 원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까지 걸어갈 것인지 아는 일입니다. 어떤 말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변화는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서운하면 그 서운함이 옳다고 느끼고 화가 나면 그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며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진실이라기보다 신호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작은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소리에 끌려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까워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만나야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이어집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 바라볼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대는 때로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요구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마음은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내 삶의 평온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친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짧고 조용할수록 좋습니다. 정중하지만 단단한 말이 사람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의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삶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평온하게 지켜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아마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